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1월 30일 오후 2시 40분입니다. 6.25 때 피난민들이 몰려간 곳이 부산이었습니다. 그때 부산에 수용소를 만들어서 피난민을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부산에 사는 사람들이 방을 내어 주었습니다. 그리하여 한국 사람들이 동포애를 발휘해 가지고 피난민 문제를 거의 스스로 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제시장에서는 노점상들이 바로 옆에 피난민들이 노점을 벌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영화 국제시장이라는 영화에 보면은 그 단면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피난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부산 사람들에게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당시에 부산에서 국민학교를 다녔습니다. 학생들 중에서 서울에서 온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오히려 사투리를 쓰는 경상도 사람들로부터 구박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아들이 많았습니다. 곳곳에 고아원이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반에, 국민학교 우리 반에 한 10% 정도는 고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고아들에 대한 차별은 없었어요. 한국 사람들의 위대한 민족애라고 그럴까요? 인간애가 이 위기 때 발휘된 경우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평화시인데도 그런 동포애는커녕 너무나 박절한 이 외면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호북성, 무한이죠, 무한. 이걸 자꾸 우한이라고 해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이게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 호북성에 있습니다. 호북성. 호북성에 있는 무한, 인구가 1000만 되는 데입니다. 무한 폐렴 발생지, 그 무한에 있던 우리 한국인들이 이제 귀국을 하는데, 귀국을 할 때 보면은 여러 절차를 거칩니다. 우선 마음대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중국 공항에서 1차 검역을 받습니다. 그리고 중국에 파견된 우리 보건 요원들로부터 또 검진을 받아요. 그리고 항공기를 타고 공항에 내려오면은 공항에서 또 검진을 받습니다. 그리하여 정세가 있으면은 바로 격리병원으로 가고, 정세가 없는 사람은 집에 가는 게 아니라 그래도 국민들이 불안해 하니까 한 2주 정도 정상이 나타나는지 안 나타나는지 한번 보자 해가지고 이 공공시설, 이미 있는 공공시설입니다. 이 공무원 교육시설인데 교육시설에 옮겨가지고 거기서 한 14일 동안 살고 그 다음에 집으로 가라, 이렇게 아주 2중 3중 안전장치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 교육시설, 지금 수용시설이 있는 곳이 진천과 아산 지역인데 이쪽 주민들, 일부 주민들이죠. 뭐 전체에 비교하면 소수 주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반발하고 언론이 글을 크게 써주고 하는데, 또 길도 막고 하는데 경찰이 치우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안전한 지금 방역 관리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우리 정권이 밉더라도 정부는 열심히 하니까 협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믿고 협조를 해야 되는데 애처롭기도 합니다. 이럴 때는 공무원들이 언론으로부터는 닥달을 당하고 주민들로부터는 협조를 받지 못하고 말이죠. 그래서 오늘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 해명을 했습니다. 정부 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우리는 무한 폐렴이라고 하면 바로 오는데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학명은 코로나 바이러스 대책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했는데, 이렇게 박능후 장관이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우한 교민들이 한국 직항기를 통해 항공 통제를 받지 않았더라면은 귀국해서 모두 자기 집으로 돌아갈 정도로 정상이 없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지금 우한에서 와서 바로 귀가를 하면 우리 국민이 괜한 걱정을 할 수 있어 이런 조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교민들의 상태나 근본적인 부분들은 진천 아산 주민들이 이해하면은 우려하실 것이 없습니다. 라고 설명을 하고, 여러 번 반복해 이야기하지만은 진천 아산
생활시설에 머무는 사람들은 정상이 없지만 안전 확보 차원에서 14일 동안 격리 조치하게 되었습니다. 정상이 있는 사람은 바로 병원으로 이송되거나 격리시설로 간다고 거듭 해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진천과 아산의 두 공무원 교육시설을 이용하게 된 것은 이 격리된 사람들을 더 편하게 좀 쉬도록 하려면은, 그리고 그 안에서 서로 사람들끼리 섞이지 않도록 하려면은 1인 1실이 되어야, 1인 1실, 그러면 거기 자연히 화장실과 샤워실을 갖춘 호텔 같은 1인 1실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찾다가 보니까 이 두 공공기관을 발견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있을 동안에는 이제 어린아이들의 경우에는 격리 생활이 힘들 수가 있어서 어떻게 적절하게 관리할지 앞으로 고민해 보겠다. 그리고 격리 생활 중에는 마스크를 쓰고 이동할 수도 있도록 하고, 격리된 사람들에게는 여러 편의시설을 제공해가지고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해주겠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참 정부가 열심히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전염병이, 과거의 전염병과 요새 전염병은 차원이 다른데요. 과거에 이 정도의 전염병이 번졌더라면 거의 뉴스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전염병보다 더 빠른 속도로 퍼지는 이 SNS의 위력으로 해서 이 정부가 덮을 수도 없고, 이게 과장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장이 되는 경우가.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또 과장에다가 과민 반응을 하게 되었는데, 박근혜 정부 때 경북 성주에 사드를 배치하려고 했을 때 극렬하게 저항을 했습니다. 물론 현지 주민도 있었지만 외부 세력이 들어가서, 그것도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이게 사드 배치는 성주 사람들을 포함해가지고 한국 사람과 주한미군을 보호하기 위한 핵미사일 방어 요격 무기인데, 이것도 또 미군이 자기 돈을 써가지고 그 비싼 무기를 도입해가지고 설치하자는데, 성주에서 반대운동이 일어나서 정말 보기 좀 그런 광경이 펼쳐지고, 군인들이 마음대로 부대에 들락날락 하지도 못하고 하는, 이런 민간인들이 군인들을 통제하는 상황도 빚어지곤 했던 게 생각이 듭니다. 이런 식으로 이기주의를 극대화시켜버리면은요, 이 안보가, 공동체의 안보가 무너집니다. 그럼 만약 앞으로 전쟁을 했을 때 우리 부대가, 우리 국군이 이동할 때 왜 우리 마을을 경유하느냐, 이러면은 적이 공격한다, 우리 마을에 오지 마라 해가지고 도로마다 그냥 막 바리케이드를 설치하면은 우리 국군이 움직일 수 있습니까? 꼼짝달싹 못합니다. 아마 북한군이 남침할 때는 그런 선동을 미리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이 벨기에를 경유해가지고 프랑스로 쳐들어가는 이 네덜란드 이쪽을 치면서 프랑스 옆구리를 때리는 이 작전을 구사할 때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은 이 벨기에 네덜란드로 간첩들을 보내가지고, 지금 독일군이 엄청난 규모로 쳐들어오니까 빨리 도망가라고 선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포에 질린 주민들이 길을 꽉 메우면서 가니까 이거 영국, 프랑스군이 제대로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이런 사태가 한국에서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전쟁이나 평화냐 이런 식으로 선동을 하면은, 이걸 볼 때 한마디 생각이 납니다. 토마스 칼라일이라는 영국 문필가가 영웅숭배론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서문에 유명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은 고통을 이기는 사람이 100명이라면 풍요를 이기는 사람은 한 사람도 안 된다. 우리가 보여주는 이 극단적인 이기주의는 가난해서 생긴 게 아닙니다. 풍요롭게 되니까 그 다음에는 서로 마음을 모아야 될 텐데, 서로 자기 목 많이 차지하고 공짜 심리에 빠져가지고 서로 시기 질투하고
불만이 막 쌓이고 하니까 어려웠을 때의 그 순수한 동족애라든지 인간애가 이기심에 눌려가지고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6.25 때 부산 사람들이 피난민 오지 말라고 하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6.25 때의 부산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지금 진천, 아산 분들이 이 상황을 정확하게, 정보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행동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 반대 운동하는 사람들이 아산, 진천 사람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극소수라도 그런 행동을 할 때, 이거는 이웃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이러면 안 된다고 말리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말리는 사람이 없으면 같이 도매금으로 넘어갑니다. 감사합니다.